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9월 11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가 급락을 했는데 과연 급락 후 반등 기회가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미 법원의 반독점 판결로 3% 급락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규제 이슈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이 아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전략을 짜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보죠. 국내 빅테크의 대표적인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가 규제 이후에 급락을 했다. 시총 12조 원이 사라졌다는 내용. 그 규제 중에서도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규제가 이번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금융 상품 정보 제공이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그 이유는 첫 화면에 투자 제공 서비스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 판매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수령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규제 이슈로 주가도 급락하고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게 형성되니까 카카오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100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사업을 24일부터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너사들을 보험 비교 서비스를 종료하는 대신 배너 광고로 대처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나마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다 보니까 주가도 일단 하락을 멈추는 현상이 나왔는데 이번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겁니다. 카카오의 계열사 수를 보면 이데일리 회사도 잘 정리해놨네요. 158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카테고리를 보면 컨텐츠 창작이 제일 많고요. 테크 관련한 거, 또 벤처 투자 육성 관련한 거, 특수관계인 지분 보유한 것들, 그리고 금융 핀테크 사업 쪽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계열회사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굵직굵직한 자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결국 성장 모멘텀이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 부분을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고요.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년 상반기 상장을 앞두고 이번 10일날 IPO 주관사를 원래 선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17일로 일주일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규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연장이 얼마든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요금제 변경 예고를 했었는데요. 여론의 문매를 맞다 보니까 스마트 호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최대 5,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변경을 했고 바이크와 모범 택시 쪽은 재조정을 검토하고 거나 적용 시점을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액이 5배씩이나 증가하는 폭발적 성장을 보였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2020년 실적도 130억 적자입니다. 부채도 매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가 2018년도에 21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414억으로 6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년 상반기 때 흥행을 위해서라면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요금제 변경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재조정되거나 계속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장 시기도 얼마든지 추가적 연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급락했다고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근 카카오의 주가 흐름입니다. 지난 6월에 자회사 상장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아주 급등이 나왔었죠. 17만 3천원 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도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18.5%나 조정을 보였어요. 14만 1,000원을 찍고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9월 고점 대비해서 18.5% 조정 이후에 약 12만 8천원대를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V자 급반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반등이 미약하고
단기 박스권에 갇히거나 추가적인 규제 이슈가 나오면 이 자리를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이 저점대에서 들어간 투자자들, 또 급락이 나왔으니까 급반등 나오겠지 하고 섣불리 들어간 투자자들은 운이 좋아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축소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이 규제가 종료가 아니라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차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서 기술적 자리를 좀 보죠. 자, 이번에 이 자리가 무참히 훼손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지금 반등해서 57조 8천억 정도인데요. 규제 이슈가 반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시가총액이 부담스러운 시가총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로 따지고 보면 최소 50조라는 것이 깨져야지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세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생길 거예요. 그 지점이 11만 원을 터치하거나 이 자리가 깨는 시점이 더 가격적으로는 좋을 겁니다. 50조 밑으로 내려와서 11만 원을 깨는 시점. 그렇게 되면 지난 액면 분할 이후에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이 되죠. 이 지점까지는 언제든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반등이 나와서 위 상단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해도 다시 14만 원 위로 올라서서 전고점으로 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강한 반등이 나오려고 해도 가격 메리트가 커지는 구간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만들었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기관은 일단 수급이 좀 돌려고 하지만 외국인들 수급은 돌지 않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계속 매도세가 나온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 구간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지금의 규제에 반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시기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에 반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고요. 가격으로 봐서 메리트를 찾으려면 시가총액 50조가 깨지는 그런 구간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좀 더 현명할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규제의 칼날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재인이었습니다.